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입니다. 2월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특히 샐러리맨들은 며칠 적게 일하고 한 달 월급 받으니까 좋아하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 고상하게 시인 유선진님의 2월이 오면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이 오면 유선진. 1년 12달 중에 나는 2월을 제일 좋아한다. 우선 그 부족이 좋다. 다른 달에 비해 두세 날이 모자라는 겸손의 정이 간다. 그 소박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 새해의 들뜸은 1월에 양보하고 봄 입김의 설렘은 3월에 넘겨주고 묵묵히 징검다리 역을 수행하는 2월은 낮추는 자의 겸허를 보여준다. 오늘이 그 2월의 첫날이다.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2월을 시작해 보시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짱짱자매 나오셨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의 두 희망,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선진님의 2월이 오면 시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예.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 시를 보내주셨는데, 야,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저는 2월 돼서 택시비 오른 거 이런 거밖에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며칠 빠지는 날짜와 이 겸손을 연결시키는,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부분만 소개를 했는데, 겸손. 2월은 겸손한 달. 그래요. 우리 좀 겸손해야 되는데 제일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고 있고요. 저희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을 하는데 구독자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만 명 되면은 또 저희가 선물을 크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2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인데요.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상품권, 6월 12일 날 출발하는 상품입니다. 이것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분한테 드려야 될까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주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한테는 그냥 우리가 치킨 쿠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걸로 크루즈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님, 벌써 입춘이 오는군요. 근데 군대 시간보다 더 안 갑니다. 저는 여자지만. 근데 어떻게 군대 시간이 안 가는가 하세요? 보통 남의 군대 시간은 잘 가는데. 예. 휴가 갔다 오는 아들한테 벌써 왔냐 이러면 안 됩니다. 여수 밤바다님, 김기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너무 웃겨서. 그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김기현 의원이 아주 망신을 샀습니다. 국민가수 남진, 국가대표 배구 김연경 선수 함께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해서 찍은 것까지는 좋아요. 뭐 많이들 찍죠. 근데 찍고 나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마치 그 글 내용을 보면 응원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인이 뭐 전화를 한 것 같고 만난 시간은 약 2, 3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다발 들고 사진 찍고 뭐 같이 식사했다고 하는데 밥은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 식빵 언니 표정이 그닥 밝지가 않더라.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거짓말인데요. 그럼요. 거짓말이라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선거 복판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 순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치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훌륭한 분 두 분을 만나서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보기 좋죠? 뭐 이렇게 올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면은 그전에도 계속 많이 알고 지내던 사람 같고, 그다음에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떡 하고 올려놓으니까, 아니 국민가수 남진, 우리가 사랑하는 식빵언니 김연경이 김기현을 당대표 지지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악플도 올라오는데, 저는 악플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만, 악플 올릴 짓을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나 남진 씨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닌데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남진 씨가 웬만하면 뭐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뭐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도 아니 왜 김기현하고 그렇게 같이 뭐 찍는 건 좋은데 지지하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무슨 지지야? 뭐 그랬겠죠. 남진 선생님이 그 방송 어디 저 인터뷰에서도 밝혔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처음 봤어요, 처음구나. 연경 씨랑 나랑 밥 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무슨 꽃다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휴. 근데 무슨 꽃다발, 원래 꽃다발도 그 이분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면서요. 아마 뭐 꽃다발도 그 중간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아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거짓말 논란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저는 이것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올드한 그런 사고 방식, 그리고 다 공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무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의 친분을 과시해서 뭔가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려는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많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력을 가지고서 자랑을 해야지 누구의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뭘 좀 얻어보려는 것이 전 요즘 시대의 국민들의 수준만큼에도 못 따라오는 이 정치권의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매우 좀 씁쓸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상정이죠.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저기 해서 한번 좀 관심도 가져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초짜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선이죠. 네. 재선 시장도 울산시장이기도 하셨죠. 하시고. 울산 시장. 그리고 지금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이런 스타일, 이런 수법은 좀 촌스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김연경 그 선수와 남진 씨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떻을까? 저는 아마 몰라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지도가 거의 없는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인 줄 알고 그냥 네, 뭐 국회의원 정도라고 소개는 받았는데, 아 누구지? 왜냐면 팬들도 사진 찍자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은 굉장히 지지하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고, 저는 이 이후에 사실 주목됐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왜 김연경은 김기현을 지지하는가, 응원하는가라고 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앙금이 있다는 식으로 쓴 기사가 있었어요. 예,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뭐 이제 감사를 하라는 그런 워딩을 강요받아서 앙금이 남아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기자로서 저는 좀 취재가 상당히 좀 부족했다. 이걸 사실인지 여부부터 판단하고 그렇게 분석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사도 있었구나. 예, 그게 심지어 제가 이 기사를 왜 봤냐면 많이 본 기사, 열독률이 높은 기사에 링크가 돼 있어서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두 본인의 업에 충실한 분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미쳤다. 그리고 저는 신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급해서였구나, 배려도 없구나. 이게 사실 김기현이란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윤성 기자 지적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정치인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파렴치한 느낌도 들었던 게 아니 김연경 선수와 그리고 남진 선생님이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라고 어느 기자가 물으니까 그날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남진 씨가 의원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에이, 부끄럽다.
남진 씨하고 김연경 씨는 이제 동향이라 네. 서로 좀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 자리에 모인 게 남진 씨는 목포고 김연경 씨는 전라남도 구례니까 이제 같은 호남 뭐 서로 인연도 있고 그래서 서로 만났나 봐요. 안철수 의원이 또 이 찬스인데 그냥 갈 리 없죠. 한마디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 때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 대표가 돼가지고 선거 치르면서 저랬다면 망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선거 기간 아니에요? 이제 너는 망했어 그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뭐 그렇죠. 이제 총선 기간 동안이라면은 타격이 더 크겠다라는 얘기. 그런 뜻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가 2020년 총선만 해도 설화의 뭐 이렇게 뭐 끌려가다가 선거가 끝났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밤에 와가지고 9시 뉴스를 키는 게 무서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중앙에 악재가 터질까 마음을 졸이면서 뉴스를 봤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저는 이제 그 김기현 의원 뭐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예인과 정치인은 누구랑 사진 찍는 거 가지고 너무 과한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걸 너무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분들도 어찌됐든 연예인, 그러니까 그 뭐 사실 연예인이시든 공인인 운동선수시든 누가 찍자고 하면 어지간하면 다 사진 찍거든요. 네. 게다가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분이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면 싫은데요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의원이 그걸 과대포장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어찌 보면 이 같이 사진을 찍히는 공인들에 대한 비난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사진을 찍어서 설사 뭐 알리고 싶고 그런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이용하는 거 이건 정말 아니에요. 연예인들이야 뭐 가끔 지지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김은국 씨라든지 그렇죠. 또 몇몇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뭐 대선 때나 총선 때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것 하고 다니고. 근데 남진 씨는 별로 그런 적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들이 뭐 누구를 지지하든 뭐 그런 상관없이 그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이렇게 정치하고 연관지어서 아니 김연경 뭐 무슨 국민의힘 지지자였어라고 공격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국가대표 선수가 보여주는 스포츠를 보고 환호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걸로 엮어서 기사를 쓰고 문제를 만들고 키우고 하는지 전 그게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가치랑도 이게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만나서 사진 찍을 자유가 있고 소장할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속였고요. 국민이 피해자인 거고 또 이 공인분들도 갑자기 지지하는 의사를 갑자기 본인 동의 없이 한 것처럼 비춰져서 또 비난을 받는 이런 식의 또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 늘 우리가 그 얘기 여기 와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좀 배려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좀 자유를 자기 자유만 저렇게 누리는 것은 매우 좀 볼썽사납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할 자유,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렇게 말했다고 안 할 자유 이런 건 없나요? 이제 그런 거를 자유 아니죠. 국민들께서 방송이고. 보시면서 인상을 많이 좀 찌푸리실 것 같습니다. 그 시를 김기현 의원한테 돌려주고 싶네요. 2월의 시를. 겸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안 되지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정치 신인이 아니시잖아요. 충분히 원내대표까지 하셨고 본인의 경쟁력 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하실 게 많으실 텐데 굳이 이렇게 연예인들 인기에 얻어가려는 모습이 이건 뭐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정말 이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김연경 선수가 미리 알아보고 찾아와가지고 아, 정말 존경합니다.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찍으면 그래서 사실 김연경 선수가 본인 SNS에 올릴 정도가 돼야 이게 사실 진정한 의미의 응원이고 지지인 거지. 꽃도 사와야 되겠죠, 김연경. 그럼요. 정말 뭐 쓰신 책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사인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걸 또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 그렇다면 오늘 뭐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를 만났는데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셨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해명이 이제 봤으니까 이제 안다 이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는데 그게 바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만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정말 하고 있는 거냐. 전부 공천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직업의 연장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진심이 빠지니까 어느 것에서도 진정성을 찾기가 어렵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2월의 첫날인데 순옥정님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예, 와. 그렇게 합시다. 역시 순옥정님 와, 훌륭하시다. 예, 훌륭하십니다. 자, 이제 나경원도 없고 유승민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 됐습니다.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가 관심을 많이 모읍니다. 그러면 누가 될까? 현재까지는 양자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가상 대결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그걸 봤더니 갤럽이 조사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안철수 의원이 60.5%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37.1%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전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뭐 좀 저기 했고 안철수 의원이 올라가고 그런 정도였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은 40%대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딱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인데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의원 빠진 것 이것을 이제 흡수하면서 더 이제 탄력을 받는 그런 모양이다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대표 가상 양자 대결을 지역별로 조사한 것도 있더군요. 갤럽에서 그것도 한번 볼까요? 대구 경북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58.7 대 38.1 부울경에서도 57.2 김기현이 38.9 안철수 57.2 서울은 안철수 59.5 김기현 35.6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신인규 변호사 부산 울산 경남 여기에서도 김기현 의원이 밀린다는 조사는 좀 충격이겠는데요. 울산시장 지내지 않았어요? 지역구도 울산이고. 뭐 그 부분도 그렇고요. 저는 이게 유심히 보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60%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를 앞에 달았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 주저앉힌 것 때문에도 반발감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사진 논란 이런 거 반영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반영되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가 참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누가 윤 대통령과 더 가깝나 뭐 눈빛만 봐서 알 수 있나 누구는 손짓을 봐서 알 수 있나 지금 이런 식의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양자 대결이 굉장히 지금 그 스코어 차이가 커지면서 오히려 매우 싱거워지는 이런 좀 전당대회 가는 기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특징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유승민 후보를 막기 위한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룰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좀 뭐랄까 덫에 걸렸다 그럴까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지면 이거 뭐 결선 투표 가나마나한 약간 이런 좀 싱거운 게임이 될 수 있어서 좀 매우 지금 이 수치는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이게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그 뉴시스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김기현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47.5, 김기현이 44. 그러니까 여전히 앞서고 지금 세 차례거든요. 세계일보 조사 이렇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준석 대표가 출범할 때,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할 때의 그 당원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최소 50만 이상의 당원이 늘어났고 이 당원이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들이고 이분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선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캠프 그리고 윤핵관 그리고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원들은 이 선거를 동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직된 동원표로 얼마든지 50%를 점유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그게
아니다. 이걸 계속 깨우쳐주고 있는데 선거 전략은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 이 선거는 굉장히 웃기는 경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철수 의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직력의 격차가 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장 기자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요즘은 그 조직력이라는 게 또 너무 우리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가입한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찍으라고 한다고 무조건 찍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저희 전당대회가 아주 뭐 불타오르고 막 의제나 비전이 막 확확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완전 비윤 후보나 뭐 비주류 후보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피해가면서 또 윤핵관과는 적정하게 선을 어떻게 보면 긋고 또 이렇게 대결 국면도 가져가면서 지금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주류에 대한 반감, 사실 그거 조금 더 평가하자면 윤핵관에 대한 반감을 잘 흡수하는 캠페인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그게 사실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윤핵관의 힘으로 지금 대세론을 어느 정도 만드는 데까지는 왔는데 어찌 보면 거기에 갇히는 모양새가 돼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장제원 의원이 어제도 나와가지고 대통령과 일체감 있는 후보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김기현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장제원 의원의 활동을 오히려 줄여라라고 주문을 할 것 같아요. 신인규 대변인 어제 제가 장성철 소장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중에 또 제3의 인물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이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근데 지금 뭐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히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는 거에다가 더해서 굉장히 좀 희화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뭐 극우 유튜버들 뭐 등장했죠. 거기다 룰을 막 맞춤형으로 바꾸기까지 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주류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될 듯 될 듯한데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좀 희화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지금 상황까지만 이렇게 지켜본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개인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 주저앉히면서 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흡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당원들의 마음 그러니까 당심도 그런 식으로 윤핵관들이 장악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전 당원들의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후보 등록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까지 뭐 저도 장 소장님이 어떤 얘기로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지켜보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장윤희 변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노골적으로 김기현 의원 대표로 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을 굉장히 좀 저평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윗선에서 내려보내면 그걸 그대로 찍을 것이다. 굉장한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판에 뭔가 건강한 긴장력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주자가 나와야 그나마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주의가 한 발짝 진일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도 아까 개인기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개인기가 그럼 반영되면 더 오를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제3의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도 일단 무의미하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었으니까 정말 무의미하게 끝낼 상황입니까? 총선을 앞두고요.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이 이제 우리 모두가 친윤이 돼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 구호가 섬뜩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동원된 홍위병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모두가 홍위병이 되라는 건가?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민주정당에서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요.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고요. 전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해요. 그래야 우리 국가의 운명이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을 협의화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소수자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핵관의 선거 전략이 그 국민 통합이라든가 국민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될 전당대회를 오히려 퇴행시키고 있다. 이거 매우 부적절한 선거 캠페인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되게 재미없게 됐어요. 제가 어제 사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2030, 40 이게 젊은 세대의 예. 표심이 어떤가 궁금해서 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글들이 많이 있냐면요. 아휴, 뭐 누구 찍냐?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 투표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강신업 찍을까? 막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허경영 찍을까? 뭐 그런 그런 식인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어도 윤핵관의 의도대로 나는 하지 않겠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킬 어떤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파란이 일으켜질 수 있다. 예. 저는 거기에 필요한 누군가가 나와주는 선거면 좋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아직은 시간이 있나요? 내일 모레까지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저는 예. 좀 기다려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전 오랫동안 이제 정당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의제가 진보 쪽의 의제가 좋을 때는 그 의제를 가져다가 쓰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경제민주화 정책 같은 경우인데 이게 사실 민주노동당 시절에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산무 시리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상호 경쟁하면서 발전된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느닷없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70년대, 60년대로 퇴행시키고 있다. 이것에 반발하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다. 저는 이 흐름을 좀 누군가 끊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노골적이고 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밀 때 저런 거 잘못하면 역풍이 부는데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 역풍이 부는 게 이제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저는 역풍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안 될 때 이게 자칫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뭐 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쭉 뭐 알잖아 뭐 이런 정도로 했으면 몰라도 막 이렇게 깊이 개입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 당이 위험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당무 개입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전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윤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고요. 윤심 호소가 너무 이렇게 당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제3 후보 이런 얘기도 아마 결선 투표라는 제도와도 좀 맞닿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4명을 컷오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1, 2등이 너무 양강구도가 굳어지면은 사실 그냥 뭐 결선 투표 큰 의미는 없는 거, 그냥 번거로운 투표를 2번 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구도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